자, 뭘 배울 거냐면, 네, 분자 간의 힘을 먼저 배울 거예요. 분자 간의 힘. 분자 간의 힘. 자, 이 분자 간의 힘은 무엇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물질의 끓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분자 간의 힘이 클수록 끓는 점은 어떻게 되겠니? 맞아. 분자 간의 힘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지요. 자, 그러면 분자 간의 힘은 몇 가지가 있는지 이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간의 힘.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무극성 분자에서는 응. 유발 쌍극자, 유발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간의 힘도 있어요. 자, 요거를 또 우리는 유발 쌍극자와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도 불러.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또 무슨 분자와 무슨 분자 간의 힘이 있겠니? 극성 극성과 극성, 분자와 극성 극성이 분자. 있겠죠? 응. 자, 요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쌍극자와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수소결합이 있어. 이 수소결합은 따로 배울 거예요. 수소결합. 응.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아래로 갈수록 힘이 더 세죠. 응. 알겠니? 응. 그러면 특히 이 중에서, 자, 요 첫 번째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분산력이라고 불러요. 분산력. 특히 응.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을 분산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응. 분산력은 모든 분자 간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특히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간의 힘을 분산력이라고 부르고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자에서 공통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 왼쪽에 무극성 분자가 있어. 응. 오른쪽도 무극성 분자가 있다고 해볼까요? 자,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잖아. 응. 자, 이렇게 접근을 해. 자, 분자는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다 보니까 순간 어떤 현상이 되냐면 유발 쌍극자가 생겨요. 응. 자, 유발 쌍극자라고 하는 건 한쪽이 자, 이쪽이 플러스를 띄고 이쪽은 마이너스를 띄고 이거는 무극성이야. 자, 이랬던 것이 자, 여기 봐봐. 여기 마이너스에 의해서
요 놈이 이 옆에를 유발을 시켜.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지. 자,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유발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유발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유발쌍극자야. 자, 그러면 요 둘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지. 인력이 작용하면 두 분자가 붙어 있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유발쌍극자와 유발쌍극자 간의 힘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번에는 자, 여기가 무극성이야. 근데 이쪽은 극성이에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되어 극성 분자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놈이 요 부분을 유발을 시켜 정적이 유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유발이 생겨요. 유발 쌍극자 또는 유발 이중극자라고 부르고 요거는 쌍극자라고 불러요. 쌍극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요놈들 간에도 역시 인력이 작용하니까 분자 간에 힘이 작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에는 왼쪽도 극성이고 오른쪽도 극성 분자가 있다고 해봐. 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도 극성이야. 그러면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니까 바로 인력이 작용할 수 있겠지, 분자 간에.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힘 중에는 과정을 한번 봐봐. 가장 강한 힘이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간의 힘일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자, 잘 봐. 자, 무극성 간의 무극성 간에 작용하는 힘은 분산력밖에 없다는 얘기야. 분산력. 알겠니? 그 다음에 극성과 무극성 간에 작용하는 힘은 분산력도 있고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 간에 작용하는 힘. 이 두 가지 힘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간에는 분산력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쌍극자와 쌍극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네. 그러면 오른쪽만 간단하게 지워보자. 여기만.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산력이라는 힘은 뭐냐? 분산력은 한번 보자. 분산력은. 자, 어떤 힘이 분산력이냐면 자, 모든 분자에서 공통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모든 분자 간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특히 무극성 분자 간에는 무극성 분자 간에는 분산력만 작용한다야. 분산력만 있다. 작용하는 힘에는. 그러면 이 분산력은 자, 편극이라는 게 편극. 이건 전자의 치우침이에요. 전자의 치우침을 편극이라 하는데 편극이 클수록 분산력도 커요. 자, 그러면 전자의 치우침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가 많을수록 치우침이 크겠지. 전자가 많으면은 그 많은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 더 많이 몰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 수가 많아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원소 번호가 클수록이거든. 그러면 원소 번호가 클수록 자 원자 번호 또는 원소의 질량 또는 분자량이 클수록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한 뭐가 있냐면은 자 분자 모양이 구형일 때보다는 사슬형일 때, 즉 표면적이 분자 모양에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분산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분산력이다라는 거를 알아둬야 돼. 됐니? 네. 자, 그러면 분산력은 분자 간의 힘 중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어. 자, 분산력은 끝났어요. 그러면 수소결합을 배울 거야. 자,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가 수소결합이냐면, 자, 첫 번째, 분자 간의 힘 중, 자, 분자량이 비슷할 때야. 분자량이 비슷할 때 가장 강한 힘이에요. 자, 분자 간의 힘 중에,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 간의 힘 중에서는 수소결합이 가장 강한 힘이다. 분자 간의 힘 중에. 자, 그 다음에, 자,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그래서, 자, 수소결합을 하는 물질들은, 자, 수소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매우 높아요. 음, 자, 그 다음에 아까 분자 간의 힘 중에서는 끓는 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소결합은 어느 때 일어나는 거냐면, 자, 꼭 기억해야죠. FON과 직접 결합한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FON과 직접 결합한, 여기에서 빠졌네. H를 가진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용하냐면, 한 분자의 H와 다른 분자의 FON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수소결합이에요. 자, 이 수소결합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회합체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회합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은 두 분자 이상이 마치 음, 하나의 분자처럼 행동하는 무리. 자, 요것을 우리는 회합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회합체를 한번 그려봐 줄 거야. 자,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자, HF의 이합체.
자, 두 개의 분자가 합친 거예요. 이 합체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HF 그 다음에 FH라고 할 때 여기에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요 예, 결합이 수소결합이에요. 자, 한번 봐봐. H하고 F가 직접 결합하는 한 분자에서 한 분자의 H와 또 다른 분자의 F 간에 작용하는 힘이지. 예, 이거를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저건 이합체지만 HF의 다합체 한번 그려볼까요? 다합체라는 것은 여러 개야. 자, HF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이 되면서 여기에서 요게 수소결합으로 연속으로 이어져. 자,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이어지면은 굉장히 많은 분자가 결합한 것처럼 느껴지겠지? 예, 이러면서 하나의 분자처럼 행동하는 무리들이 바로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한번 볼까요? 아세트산. 이 합체도 한번 그려보자. 수소결합은 어떻게 되냐면, 자, 아세트산에, 자, O에 H가 직접 결합한 이런 형태가 반드시 있어야 돼. FON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자에서, 자, 이렇게 아세트산 두 분자가 마주보면서, 여기에서 수소결합이 일어나요, 이렇게. 두 군데. 예, 그래서 마치 분자량이 두 배로 측정되기도 해. 자, 그러면 예, 시윤아,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예를 한번 볼까요? 자, 공유결합과 예. 수소결합 중에 누가 더 강할까? 저는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결합력 세기는, 자, 공유결합이, 맞아요. 공유결합이 예, 수소결합보다 훨씬 강해. 네, 자, 이 공유결합은 원자 간의 결합이고요. 예, 그리고 수소결합은 분자 간 결합이에요. 자, 자, 물을 끓여. 물을 끓이면은 공유결합이 끊어지는 걸까? 수소결합이 끊어지는 걸까? 라고 한다면 수소결합이 끊어지는 거지. 예, 결합이 끊어져 증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공유결합은 수소결합보다 엄청나게 강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이지. 예,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굉장히 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이제 주기율표상에 있지. 자, 14족부터 해서 우리가 수소화물을 한번 써보자. 자, 14족에 뭐가 있냐면, 탄규, 자, 이렇게 네 개만 할까요? 여기 탄거, 개주, 납, PB도 있고, 15족에는 질소, 인, 자, 이렇게 있어. 15족. 그 예, 다음에 16족의 원소들은 산소, 황, 셀, 텔, 폴로늄까지 있고, 예, 17쪽에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 다음에 아스타틴이라고 있거든. 자, 예, 이렇게 있단 말이야. 17쪽까지 원소들이. 자,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전부
뭐를 해볼 거냐면 수소하고의 결합을 시키는 거. 자, 수소 결합을 시키면은 수소와 결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얘는 CH4가 돼. SiH4, GH4, SNH4, PbH4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NH3, PH3 분자식이 똑같아.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예. BiH3. 그 아, 다음에 얘네는 질문 H, 있는데, 그, 어? 14쪽의 세 번째 GH4 아닌가요? GH4. 그렇지, 이거. 아, 예, H4야. 예, 자, H2O, H2S, H2SE, H2T, H2TO 이렇게 나와. 예, TO가 아니라 폴로늄이니까 FO다. 예, 그 다음에 HF, HCl, HBr, HI, HAT. 자, 17쪽에는 또 이런 물질도 있어요. FT, F2, CL2, BR2, I2, 아스타틴의 2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예, 여기에서 잘 보면은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이 보이죠? 예, 자, 이 세 개는 수소 결합을 해. 알겠니? 네, 자, 그럴 때 선생님이 여기에서 그래프를 다 그려봐 줄 테니까 봐봐.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자, 첫 번째 거. 자, 여기가 분자량이라고 하고, Y축이 끓는 점이에요. 근데 CH4, 그 다음에 SiH4, GH4, SNH4, CH4, SiH4, GH4, 그 다음에 SNH4. 자, 이렇게 되거든. 끓는 점을 보면. 예,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슨 님 때문일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 얘는 무극성 분자예요. 예, 식사족은 얘는 극성이고, 얘도 극성이고, 얘도 극성이야. 근데 얘는 무극성 분자야. 예, 그러면 14족에 아래로 쭉 내려가면 무극성 분자잖아, 전부. 네, 무극성 분자 간의 분자량이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슨 님 때문이냐고. 분자량,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물었어. 아, 분산력 때문이야. 예, 분산력, 얘네는 분산력밖에 작용하는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 무극성 분자는. 아, 예, 그치? 예, 근데 두 번째, 자, 잘 봐. 두 번째에서는 NH3가 이렇게 되고 뚝 떨어져. 여기가 PH3야.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요. 요게 ASH3. 그 다음에 얘가 SBH3지. 예, SBH3.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NH3는 분자량이 제일 작은데도 끓는 점이 제일 높게 나타나. 뭐 때문이야? 분산량, 아니야. 이건 분산력이 때문이 아니고 이건 수소 결합 때문이라니까. 아, 그리고 이렇게 된 게 뭐야? 이게 분산력 때문이야. 아, 예,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는 분산력 때문이지만 앞에 예, 분자량이 제일 작은 놈이 끓는 점이 제일 높잖아. 예, 무슨 님 때문이라고요? 수소결합, 수소 결합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물도 그려볼 거야, 물. 이게 H2예요. 끓는 점이. 그 다음에 뚝 떨어져. H2S. 그 예, 다음에 H2SE. 그 다음 여기에 H2T 이렇게 나와. 예,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야? 이거 내려가는 거는 그 수소결합 때문에. 이것도 수소 결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분산력 때문에. 분산력 때문이다.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돼. HF. 뚝 떨어져, 여기도. HCl. 예, HBr. 그 다음에 HI. 이렇게 되거든. 예. 자, 여기서도 이게 무엇 때문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것도 수소 결합 때문에. 여기서도 이것도 수소결합 때문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분산력 분산력 때문에. 때문이다. 예, 근데, 자, 마지막으로 17쪽에 이런 물질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는 F2, Cl2, Br2, I2 이렇게 되거든. 얘는 무슨 힘 예. 때문에? 분산력 때문에. 이건 분산력 때문이에요. 무극성 분자기 때문에. 알겠니? 예, 자, 이렇게 해서 분자 간의 힘이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시윤이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 이해됐어? 예.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할 거 혹시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액체 일반적인 성질로 들어갈 거야.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액체를 배워보자, 액체. 자, 액체에서 일반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액체에서는 첫 번째, 자, 증발과 끓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표면에서만, 자,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이야. 이거를 증발이라고 불러. 그런데 끓음은 무엇이 끓음이냐면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증발과 끓음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증발열이라는 게 뭔지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이거를 기화열이라고도 불러요. 자, 증발열이라고 하는 거는 1g의 액체가 같은 온도의 기체로 변할 때 필요한, 필요한은 흡수하는 이란 얘기야. 필요한 에너지 또는 열 같은 말이에요. 이걸 증발열이라고 불러. 자, 예, 물의 증발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물의 증발열이라고 한다면 자, 20도씨의 물 1g을 20도씨의 수증기 1g으로 만드는 게 증발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 그러면 몰 증발열이라는 말도 쓰거든. 몰 증발열. 네. 자, 몰 증발열은 액체 1몰에 대한 증발열이에요. 예. 자, 그러면 몰 증발열은 증발열에다 무엇을 곱하면 될까? 정말, 어? 음, 자, 여기에서 만약에 물의 몰 증발열이라는 말은 예, 몰이 1몰이란 뜻이거든. 예. 물 1몰은 몇 g이야? H2O. 헬물, 모르겠어요. H2O,
H가 원자량이 얼마냐면 1이고 예, 얘는 16짜리야. 그러면 분자량은 18짜리잖아. 예, 그래. 그러면 1몰은 18g에 대한 얘기거든. 예. 그러면 봐봐. 물의 증발열은 1g에 대한 값인데 이거를 18g에 대하여로 고치려면 몇 배 곱해야 돼? 18. 그래, 18배 곱해야 되잖아. 예, 이 18배를 왜 곱하냐면 이게 분자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증발열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몰 증발열이 나오는 거야. 예,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래.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액체의 증기압이라는 게 나와. 증기압. 자,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온도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자,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을 때, 자, 이때 액체의 증기가, 기체죠.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 이거를 우리는 액체 증기압 또는 액체 증기압력이라고 불러요. 예, 자,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보자. 자,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렇게 밀폐된 상자에 자, 비커를 놓고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물이라고 해보자. 자, 초기에는 자, 요 안에는 수증기가 없어. 날아가는 속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거를 증발 속도라고 하거든. 예, 증발 속도. 다시 쓰자. 증발 속도만 있을 때, 자, 초기에는 그 밀폐된 상자 속에 수증기가 없단 말이야, 초기에는. 네,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되는 속도는 없고 증발되는 속도만 있겠지. 네, 그래, 이럴 때 증발 속도밖에 없는데 이것이 아주 오랜 시간 지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자, 요 안에 물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줄어 있어. 자, 네, 여기에서 이만큼 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증발 속도만큼 날아가는 증발 속도만큼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 응축 속도가 있어요. 네, 자,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예, 요걸 A라고 하면 자, 처음에는 액체 증기가 없으니까 증발 속도는 일정하지만 응축 속도 자체는 없단 말이야. 예, 그치?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증발 속도 A와 네, 응축 속도 B가 같을 때 이때 밀폐된 용기 속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액체의 증기압력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거를 액체의 증기압력이라고 불러요. 예, 자,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액체 증기압은 증기압은 온도가 높을수록 커요. 네, 왜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음, 더 많은 액체가 기체로 변했겠지. 네, 그러면
기체가 더 많이 존재하니까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도 더 커지겠지. 네.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하나를 그리면 여기가 온도, 여기가 증기압이라 할 때, 자, 액체 증기압은 이런 식으로 증가한단 말이야. 알겠니? 예. 요게 액체 증기압이에요. 증기압. 그러니까 네.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밀폐된 용기 속에서 이 액체가 얼마만큼 기체로 변했느냐. 기체의 양이 많을수록 증기압력이 커지는구나.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액체 끓는 점을 배워보자. 자, 네 번째 끓는 점. 예. 자, 끓는 점에 중학교에서의 정의, 중학교 때 끓는 점은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워요. 자, 액체의 가열 곡선에서 액체를 가열하다 보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겠죠. 네. 액체가 기체로 변하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때 이거를 끓는 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고등학교에서의 끓는 점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냐면 이렇게 내려져. 자, 액체의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 그때 온도 이거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또 끓는 점에서 나오는 말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봐 줄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지? 쌀이 설익는다라는 말 들어봤어? 처음 들었어요. 아, 쌀이 설익는다라는 말은 예. 쌀이 잘 안 익는다 이런 뜻이야. 자, 잘 봐. 예.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대기 압력은 어떻게 되니? 당연히 증가해요? 압력, 낮아져? 압력이요? 어? 그래, 낮아지죠. 낮아지잖아. 예. 그러면 봐봐. 대기 압력이 낮아지면 증기압도 낮아져도 끓는다는 얘기지. 예. 왜 그러냐면 저기 봐봐. 액체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온도라 그랬잖아. 예. 자, 여기 봐. 이 그래프로 보자. 자, 여기가 지금 일기압이라고 해봐. 그러면 외부 압력도 일기압일 때 여기가 끓는 점이거든, 이 액체는. 예. 근데 외부 압력이 낮아졌다고 해봐. 자, 외부 압력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 요 정도의 압력만 가져도 끓는다는 얘기 아니야? 예. 온도도 낮아지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물이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데 높은 산에서 밥을 하려고 끓이잖아. 그러면 물이 70도, 80도에서 끓어서 증발해버려. 그러면 생각해봐. 물이 100도까지 올라가야 음식이 잘 익겠지. 예. 근데 70도, 80도만 되면 물이 끓고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음식이 아, 잘 익어 안 익어? 아니고요. 그래, 그러니까 설 익는다, 잘 안 익는다라는 뜻이야. 아, 그리고 압력 소트로 밥을 하면 어떻게 되니? 빨리 돼요. 왜 압력솥에서 밥을 하면 빨리 되냐면 압력솥은 있지 안에 압력이 훨씬 더 높아 일기압보다. 예. 그러면 일기압보다 높은 데서 끓으려면은 증기압력도 일기압보다 높아야 되겠지. 예.
그러면 증기압이 일기압보다 높아진다는 얘기는 끓는 점 온도도 높아지는 거지. 예. 그러면은 그 안에 쌀의 온도가 막 12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더 빨리 익겠죠, 훨씬. 네. 이게 그 끓는 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기준 끓는 점이라는 게 있어. 자, 기준 끓는 점은 뭐냐면 일기압에서의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준 끓는 점에서 모든 액체의 증기 압력은 몇 기압이야? 1기압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한번 또 해볼까요? 요게 온도야. 예. 요게 증기압에 대한 곡선이야. 예. 그럴 때 이게 A라고 하는 물질, 이게 B라고 하는 물질의 증기압에 관한 그래프인데, 자, 예. 요게 1기압이야. 그러면 이게 TA, 이걸 TB라고 해볼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저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자, 물질 A와 B 중에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 끓는 점은 B가 더 높아요. 그렇지, B가 A보다 높아요. 즉, TB가 TA보다 더 큰 거지? 예. 그래. 끓는 점은 B가 A보다 높아. 그러면, 자, 휘발성은 누가 더 커? 휘발성이, 휘발성이라는 건 뭐야?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려는 성질이 휘발성 아니야? 아, 예. 그래, 그러면 A하고 B 중에 누가 휘발되기 쉬울까? A, 그렇지, 휘발되기 A가 쉬울 더 것 커요. 끓는 점이 같아요. 낮은 물질일수록 훨씬 더 쉽게 기체로 변할 거 아니야? 예. 맞아. 그러면 분자 간의 힘은 누가 더 커? 분자간의 힘은 B가 더 큰 거. 맞아요, B가 더 커. 그래야 끓는 점이 높다 그랬잖아. 예. 그 다음에 일정 온도에서의 증기압은 누가 더 커? 정도에서의 증기압이면 A가 더 커요. 그렇지, A가 더 크지.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일정 온도에서 올려. 여기 TA에서 올려봐. 그러면 예. 여기에서는 이거잖아. 예.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증기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기존 끓는 점에서 기존 끓는 점에서 액체의 증기압은 어떻게 돼? 누가 더 커? B가 더 커요. 아니죠. 아니, 여기 봐. 예. 기존 끓는 점에서 모든 액체 증기압은 1기압이다 그랬잖아. 아, A하고 이, B는 같이요. 자, TA에서 A의 기압은 1기압 아니야? 예. TB에서 B의 증기압은 얼마야? 일기압. 1기압이잖아. 그봐. 기준 끓는 점에서 액체 증기압은 모두 1기압이 되는 거야. 예. 자, 이게 일반적인 액체 성질을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배우면 되냐면 물의 성질을 배울 거야. 자, 여기까지 우선 이해 다 됐니? 네. 지워도 될까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물의 성질을 한번 배워보자. 자, 물의 일반적 성질은 첫 번째 H 원자 두 개와 O 원자 한 개가 공유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이 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극성 분자지요, 얘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합각은
104.5도를 가져요. 자, 결합각은 104.5도를 갖고 그 다음에 물을 분해하면 자, H2와 O2 기체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H2와 O2에서 H2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고 O2는 플러스 극에서. 자, 부피비로는 2대 1로 나오고요. 질량비로는 1대 8로 나와요. 자, 이게 일반적인 물의 성질인데, 자, 물의 성질은 이제 두 가지 성질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첫 번째. 자, 물의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있어. 자, 물의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은, 자, 첫 번째, 비슷한 물질이 비슷한 물질에 잘 녹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 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아니요, 모르겠어요. 극성은 극성 물질에, 무극성은 어떤 물질에? 무극성 물질을. 무극성 물질에 잘 녹는다야. 아예 안 녹는 건 아니네요. 어? 그러니까 극성 물질이 막 무극성 물질에 아예 안 녹는다 이런 건 잘 아니에요. 안 녹아. 아예 안 녹기도 하고. 아, 예. 자, 그래서 비슷한 물질이 비슷한 물질에 잘 녹는다라는 말은 물이 극성이라 그랬지. 예. 그러면 물에 잘 녹는 물질은 모두 어때? 음, 극성 물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야, 자, 물에 잘 녹는 거 뭐 설탕, 소금 이런 거 다 극성 물질이라는 뜻이야. 예. 이해됐니? 예, 예, 예. 이게 그 물질의 극성과 관계된 현상이야. 그 다음에 자, 혈액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로 구성되어 있죠? 아, 예. 혈액의 대부분이 물이야. 그래서 자, 많은 물질을 네. 녹여 운반하잖아. 이런 특징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극성 물질은 전기장을 가하면 분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흘려와요. 자, 이런 현상이 바로 물의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어떤 물질을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예. 전기장을 가하지 않으면 전기장 네. 없을 때. 근데 이 물질의 왼쪽을 플러스로 가고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가잖아. 그러면 분자들이 이렇게 아주 규칙적인 배열을 해. 마이너스 플러스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예. 이게 규칙적인 거야. 전기장이 있을 때야.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질을 아주 가늘게 흘려보내 이렇게. 가늘게 떨어뜨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 그러면 이렇게 끌려오는 거는 극성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냥 어, 떨어지는 건 무극성이에요.
알겠니? 예.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도 똑같이 끌려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만약에 물이라고 하면 플러스를 가까이 하면은 산소 쪽으로 끌려오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면은 이렇게 수소 쪽으로 끌려와요. 분자 배열이 달라지고. 자, 이런 현상은 물의 극성 때문에 나타난다. 이해됐어? 예. 자, 그러면 이제 물의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지금부터 정리할 거야. 자, 물의 수소 결합 때문에 예.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자, 첫 번째, 물 한 분자는 최대 4개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자, 상태 변화를 할 때, 자, 보자. 물이 얼음이 될 때, 또는 얼음이 물이 될 때, 자, 이렇게 될 때, 이거 한쪽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물이 얼음이 될 때는 수소 결합수가 증가해요.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수가 증가. 그리고 분자 간의 빈 공간이 증가해요. 육각형 모양으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중에 두 번째, 예. 물에 끓는 점은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매우 예. 높게 나타나요. 자, 이게 물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물의 증발열이 매우 커요. 기화열, 매우 크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땀이 나면 체온이 떨어지죠? 맞니? 예. 땀이 마를 때 어때? 몸에 땀이 난데 땀이 마를 때 시원하잖아. 아, 예. 그래, 그게 뭐야? 땀의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면서 몸에 있는 열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야. 굉장히 많은 열을. 그리고, 자, 더운 여름날 예. 마당에 물 뿌리면 시원해진다. 이런 거죠. 예. 이런 게 증발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잖아. 수영하다가 예.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떠니? 온몸에 물이 묻어있던 게 마르겠지? 예. 춥다야, 춥다. 몸이 떨려요. 예. 그래서 수영하다가 물 밖으로 나올 때 가운 같은 거 이런 걸로 걸치잖아. 예. 그 이유야. 이게 바로 수소 결합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밀도가 매우 커요. 물의 밀도는 비열이 매우 커요. 비열이 매우 크다. 자, 물의 비열이 크다는 뜻은 무엇과 같으냐면, 자, 온도 변화가 심하다 아니면은 적다. 온도 변화가 아, 작다는 뜻이거든. 예. 우리 몸에 거의 70% 정도가 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유리해요. 자, 그 다음에 해안지방에, 자, 예, 해안지방에 무슨 바람을 불게 하는지 알아, 혹시? 모르겠어요. 세류풍의 원인이 돼요. 아, 비열 때문이야. 해류풍. 해류풍은, 자, 이거 선생님이 얘기해 줄 테니까 봐봐. 해류풍에. 낮 동안에 보자, 낮 동안에. 자, 여기가 바다, 여기가 육지거든. 바다와 예, 육지 중에 어디가 먼저 뜨거워지겠니? 육저 먼저 떠가지고. 그래, 그러면 육지가 먼저 뜨거워지니까 여기는 고온이지. 예, 여기는 저온이지. 예, 뜨거운 공기를 상승하지. 예, 차가운 곳에서는 하강하겠지. 네,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해풍이야.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오지. 예, 그래, 밤 동안에는 자, 똑같이 그림을 그릴 거야. 자, 밤 동안에 누가 먼저 차가워져? 육지요. 그럼 여기는 저온이지. 예,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온이야. 그러면 바다 예, 쪽에서 상승, 여기서 하강,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게 육풍이야. 예, 그래, 요 해지방의 해류풍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물의 비열 때문이에요. 비열이 매우 커서 온도 변화가 굉장히 작아. 예, 자, 그 다음에, 자, 물에 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물은 표면 장력이 매우 크다. 자, 표면 장력이 매우 크다. 표면 장력이 뭐죠? 자, 어, 분자간의 인력으로 예,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려는 힘이에요. 자, 표면적을 최소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예, 그러면 표면 장력이 크다, 표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러면 표면적은 어느 때 작아지고 어느 때 커지는지 봐봐. 자, 잘 봐. 표면적 이거 그림으로 한번 써줄 테니까 봐봐. 작은 알갱이들 여러 개가 있는 것보다 큰 알갱이 하나로 모일 때 요게 표면 장력이 더 큰 거야. 알겠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런 육면체로 존재하는 이런 것보다 구로 존재하는 게 표면적이 훨씬 더 작아요. 표면적이 최소화돼. 예, 그러니까 표면적은 이렇게, 자, 구의 형태로 존재할 때가 표면적이 되게 작구나, 표면 장력이 큰 거구나, 이런 뜻이야. 예, 그래서 또 세 번째, 자, 표면 장력은 있지, 액체 온도가 낮을수록 커요. 자, 액체 온도가 낮을수록 크다, 분자 간의 인력은 온도가 낮을수록 크다, 이런 얘기와 같은 거야. 예,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잖아. 그러면 이게 유리판이야. 유리판에 여기는 30도씨의 물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예, 30도씨의 물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납작하게 퍼지거든. 네, 근데 유리판에 0도씨의 물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예, 이렇게 동그랗게 위로 올라가. 그랬을 때 표면 장력은 0도씨가 더 큰 거야. 알겠니? 예, 자, 또 표면 장력은 어떤 게 크냐면, 자, 똑같이 30도씨의 에탄올보다 30도씨의 물이 더 커요. 예, 그래서 에탄올을 유리판에 뿌리면 이렇게 넓게 퍼지는데 물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30도씨의 비눗물보다 그냥 30도씨의 물의 표면 장력이 더 커요. 비눗물은 이렇게 납작해지는데, 자, 그냥 물은 이렇게 솟아올라. 예, 자,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게 있죠. 자, 소금쟁이 아니? 아, 예,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다니죠. 예, 예, 떠다닌다. 그 다음에 이슬방울이 둥글지. 예, 이런 것들이 다 표면 장력 때문이에요. 네, 이해됐어? 예,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이런 거 한번 배워보자. 비누. 자, 이 비눗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계변활성제라고 부르거든. 예, 요거는 참고로 설명하는 거야. 예, 계면활성제는 비누라든지 합성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인데, 자, 얘네는 친수성기와 친유성기 물질이 친유성기가 있어요. 예, 자, 이런 물질은 표면 장력을 약화시켜요. 표면 장력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이런 거야.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다니지. 예, 근데 그 소금쟁이 주변에 비눗물을 쫙 뿌려버리잖아. 그럼 예, 소금쟁이도 가라앉아. 네, 이런 것들이 다 이 표면 장력 때문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바늘을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거. 음, 바늘을 물 위에 띄우는 거 봤니? 예. 이런 게 다 표면 장력 때문이에요. 그 힘이 띄워주는 건가요? 어? 그 평형장력의 힘이 다 이런 거 띄워주는 건가요? 그래, 이런 게 다 표면 장력 때문이야.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아, 예, 물 위에 뜨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금속은 물에 가라앉잖아. 그냥 두면. 예, 근데 그게 아주 가는 바늘 같은 걸 물 위에 띄울 수 있단 말이야. 아, 자, 그 다음에 네, 자, 또 뭐가 있냐? 여섯 번째인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요. 자,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예, 가는 관 사이로 네, 액체가 스며드는 현상을 우리는 모세관 현상이라고 불러. 모세관 현상에 어떤 예가 있니? 자, 수건 한쪽을, 자, 물속에 담그면 예, 전체가 젖죠? 네, 젖는다. 이게 모세관 현상 때문이야. 그리고 식물에서, 나무에서 막 20m 높이의 나무들도 있죠. 네.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이렇게 굵은 관이 있고, 이렇게 가는 관이 있어. 예, 자, 이게 유리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수조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었어요. 예, 그러면 물을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에서는 물이 어떻게 되냐면 가는 굵은 관에서는 요만큼 올라가. 근데 가는 관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 이게 물이야. 자, 네, 물일 때는 가는 관일수록 더 많이 빨려 올라가지. 예,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또 여기에 굵은 관 하나하고 가는 관 하나를 이렇게 꼽아놓고 이번에는 여기가 수은이에요. 자, 수은을 이만큼 이건 수은이에요. 수은. 예, 그랬을 때 굵은 관에서는 요만큼 내려가는데 가는 관에서는 요만큼 더 많이 내려가. 자, 그랬을 때, 자, 예, 요 부분 확대를 해볼 거야. 알겠니? 예, 자, 요 부분을 확대하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왼쪽에 그리면. 자, 물의 경우는 이런 관이 있으면은, 자, 겉에 부분이 이렇게 쭉 올라가. 그 다음에 가운데가 낮아져. 자, 이렇게 올라가요. 예, 자, 그랬을 때, 자, 요 부분을 보면, 이거 물이야. 이건 유리관이고. 예,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보면 물의 부착력이, 자, 물의 응집력 또는 물 분자 간의 인력보다 부착력이 더 크기 때문에 옆에가 올라가요. 근데 예, 수는, 자, 요렇게 돼. 가운데가 볼록하고 양 옆에가 내려가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수은의 부착력보다, 부착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표면에 달라붙으려는 힘이야. 예, 그거보다 수은의 응집력이 더 커요. 예, 수은 입자 간의 인력이 더 크니까 양쪽 옆에가 쏙 내려간단 말이야. 네, 이해됐니? 이게 모세관 현상이야. 자, 그래서 모세관 현상은 우리가 잉크를 휴지 같은데 이렇게 잉크로 쓰려고 그러면 글씨가 번지지. 예, 이런 것들이 다 모세관 현상 때문이에요. 됐니? 예, 그 다음, 자, 요거 지우고. 자, 일곱 번째, 이제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죠. 네, 자,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진다. 그래서 한겨울에 분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예, 한겨울에 수도관이 얼어 터지기도 하죠. 예, 이런 것들이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야. 그러면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면 얼음의 밀도는 물보다 어때? 작업관, 작아지죠. 예,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얼음은 물 위에 뜬다야. 예, 얼음은 물 위에 뜬다. 네, 이게 바로 얼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호수 전체가 얼지 않는 이유예요. 네, 자, 호수 전체가 얼지 않는 이유가, 자, 호수가 아무리 추워도 한겨울에 바닥까지 다 얼나? 아니요, 아니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위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이 얼음이 밑으로 열을 전달되는 걸 차단해버려. 예, 그러니까 호수 밑에가 다 얼질 않지. 그리고 만약에 얼음이 밀도가 물보다 크다면 얼면은 가라앉아 버리지. 예, 그러면 호수 밑으로 얼음이 가라앉아. 또 얼면 가라앉아. 그러면 호수 전체가 얼겠죠. 예, 그런 현상인데 다행히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자, 얼음이 될 때 역시 수소 결합수가 증가해요. 네, 이 이유야.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여기는 온도에 대한 그래프, 여기는 부피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4도
4도씨의 부피가 가장 작아요. 4도씨. 그 다음에 자 0도씨.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0도씨. 그러면 요점은 뭐냐면 0도씨의 물. 요점이 0도씨의 얼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 자 네, 부피가 똑같은 거에서 4도씨의 부피가 가장 작죠. 네, 이 그래프를 거꾸로 그리게 되면 무슨 그래프가 나오는지 알아? 온도와 이 그래프를 거꾸로 그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오겠네. 4도씨일 때 네, 이게 가장 커. 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겠다. 그쵸? 예, 그럼 Y축은 뭐에 대한 그래프가 될까? 회출, 이 밀도에 대한 그래프예요. 어, 4도씨의 밀도가 1이야, 1, 물에서는. 예, 1g per ml. 음, 이해됐니?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지. 0도씨의 물과, 자, 뭐 10도씨의 물을 같은 양 섞었어.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 자, 0도씨 10ml와 예, 10도씨 10ml 섞으면 20ml 될까? 아, 예, 안 돼요. 에? 자, 여기 봐. 여기 부피 봐봐. 0도씨의 부피와 10도씨의 부피를 섞으면은 온도는 그 사이가 되지 않아? 예, 그러면 부피 감소하잖아. 아, 그걸 알아야지. 그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 아, 이해돼?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시훈아, 여기까지 액체가 끝난 건데, 여기까지 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어, 아까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때 못 물어봐가지고,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 어, 그러면 예, 선생님이, 자, 시훈아, 지금부터 또 오늘 배운 내용 공부할 시간 줄 테니까, 예, 앞에서부터 배운 거 쭉 훑어보면서 예, 질문 있으면 체크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해. 예, 화장실 갔다 올 시간 예, 필요해? 예, 예, 얼른 갔다 와. 갔다 온 다음에, 자, 외우고 공부 시작하자. 예. 예.